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인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사를 둘러싼 매우 민감한 의혹이 정치권,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지요. 바로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 명의 판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이 공격을 퍼붓는다면 그 재판은 이미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사가 오늘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극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지기현 판사의 오늘 해명,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늘 법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바로 자신을 향한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반박한 것인데요.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개인 해명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에 앞서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룸사롱에 간 적도 접대받은 적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강한 부정을 내놨고 덧붙여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혹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었지요. 김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지기현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갔고 돈을 낸 적이 없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폭로의 시점과 대상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그때부터 지 판사를 내란 공범의 수준으로 몰아가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룸사롱 접대 의혹 외에도 지 판사의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에 감찰과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일각에선 재판 폐지 요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5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쳤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불공정하면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지판사를 겨냥한 뉘앙스의 직접적 발언, 압박성,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결국 이는 사법부 독립의 문제이자 판사 개인을 향한 정치권의 조직적인 그런 공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온 것이고 재판장이 직접 해명까지 하게 됐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재판 흔들기의 전형적인 구조이자 정치적 외압의 단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상황은 과거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첨담동 술자리 의혹과도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김의겸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검사들이 밤늦게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만났다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진실은 해당 의혹이 거짓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 폭로였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사실상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눈과 귀만 어지럽히고 정치 프레임만 더 쉬운 꼴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사도 이날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외부 자극 공격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정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미 시작 전부터 룸사롱 판사라는 프레임이 대중들에게 더 씌워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폭로를 쏟아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정치 보복의 정점이자 보수 진영 괴멸을 위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물론 그를 지지했던 세력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지금까지 벌여온 정치 공세와 언론 플레이가 모두 허사가 되겠지요. 자, 그러니 재판부를 흔들고 심리 자체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개인 신상을 털고 과거 술자리 문제를 삼는 그런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자, 이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재판 자체에 대한 정치 공작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말 그대로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하는 곳이지 정치적 공격이 오가는 그런 전쟁터가 아닙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다음은 누가 표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의 정치 권력에 의한 판사 흔들기가 단지 한 사람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적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겠지요. 다른 판사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특정 판사가 한쪽 정치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여론몰이나 정치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면 다른 판사들 역시 심리적 위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의 토양을 훼손하고 판결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헌정 질서의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부를 공격하고 정권과 입장이 다른 판사의 판결에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신상털이 정치적 낙인을 가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풍토가 고착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판사도 정치적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독립적 판단보다는 정치권 눈치를 보는 판결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어내기는 결국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정권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사건은 쥐기현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재판장에게 떼쓰고 압박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지 쥐기현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특정 판사를 향해 조직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를 향해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법원이 더 이상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눈치 보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조인 것이죠. 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룸사롱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판사를 둘러싼 프레임 싸움이 아닌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